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영훈입니다. 오늘 수방사 비원벙커 라돈 수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안보의 중추인 군 지휘실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최근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비원벙커 내부의 라돈 수치가 실내 공기질 기준치를 장시간 반복 초과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군은 2013년부터 비원벙커의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왔으며 벙커의 일부 구역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기준치인 148 베크렐을 매번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 초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방부 시설국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10여 년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2년까지 실태 파악 및 저감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약 7억 8천만 원을 들여 저감시설 보강공사까지 진행했지만 최근 측정치 역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보실 수 있는 표는 최근 5년간 군이 비원벙커의 일부 지역에서 측정한 라돈 수치입니다. 2020년 벙커 내 임무지역 2개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한 평균 수치는 약 450 베크렐이었고 최고 711 베크렐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측정 지역을 대폭 늘려 총 38곳을 측정한 결과 저감시설 보강공사의 영향으로 평균치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최고 706 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일부 구간에서는 변함없이 위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원벙커는 안방과 지하수에서 고농도 라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내부는 협소하고 외부 공기 유입과 자연 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라돈 수치는 반복적으로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돈은 무생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라돈을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지속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습니다. 이처럼 비원벙커는 그 위험성이 명확히 확인된 장소입니다. 벙커 내 모든 구간에 걸쳐 공조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조 설비의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감 방안이지만 공간 부족으로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공조장치를 완벽히 보완하더라도 일부 장치가 고장을 일으킨다면 해당 구간은 고스란히 고농도 방사능 노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돈 전문가이자 비원벙커를 직접 방문해 그 구조를 확인한 경험이 있으신 조승연 연세대 명예교수도 비원벙커는 천연적으로 라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벙커 내부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협소한 구간이 많아 내부 전체를 자연 환기하기에 불가능한 지역이며 단순히 공조기 증설만으로 라돈 수치를 낮추는 해결 방안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비원벙커는
전시 대통령이 주의하는 국가 전략주의 핵심 시설입니다. 매년 한미연합연습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며 미군 일부도 이 공간에서 함께 훈련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비정상적인 라돈 수치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행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일부 참모부 요원 약 40명이 비온 벙커에 상주하며 근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사전에 전략사 지휘부에 라돈 수치 초과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전략사는 공조기를 평균 약 30% 수준으로만 가동한 상태에서 우리 장병들을 3개월가량 고농도 라돈에 무방비 노출시켰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피로가 심하다는 전략사 벙커 근무자들의 호소가 이어졌고, 장병들 사이에서 라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한 간부의 배우자가 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원인은 남편이 일하는 벙커에서 라돈 수치가 300 이상 나왔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근무 여건이냐라고 절규했습니다. 결국 전략사 간부들은 상주한 지 약 석 달이 지나서야 벙커가 아닌 모초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미 라돈에 장기간 노출된 뒤에야 이루어진 늑장 대응이자 뒷북 조치였습니다. 약 2달 뒤인 오는 8월에는 후반기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비원 벙커에 투입됩니다. 더군다나 후반기 연습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벙커에 머물면서 함께 연습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통제실을 비롯한 핵심 상주 공간은 공조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어 기준치 이하의 라돈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설치된 공조시설의 용량은 핵심 상주 공간 외에 벙커 내부 전체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벙커 전체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라돈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공조기 설비 용량을 2배 증설해야 한다는 2020년 전무기간 연구 용역 의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0년 전문기관 연구 용역 의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라돈은 공조기로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공기 중 부유하거나 먼지에 흡착된 입자가 재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직접 인체에 침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병들을 그 공간에 투입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2013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라돈 저감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병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저는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비원 벙커 전 지역의 라돈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즉각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문제로 라돈 수치를 낮출 수 없다면 벙커의 지속 사용 여부를 즉시 전면 검토하고 제2 지휘시설 마련을 포함한 대체 방안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달 말까지 완료 예정인 전략사 간부 40여 명에 대한 전수 건강검진을 철저히 시행하고, 만약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간부가 있다면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장병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점치로 우리 장병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군사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라돈 저감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기 배출 및 환기 시스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군사시설의 라돈 농도를 148 베크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원 본 것처럼 미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인근 화강암 산악지대에 조성된 북미 방공사령부 벙커, 즉 샤이언 마운틴 콤플렉스가 여태껏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우리 국방부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 감사합니다.